자, 다음 소식 좀 만나볼까요? 추미애 의원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SNS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강제 구인하려고 서울구치소에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옷을 벗고 있었다, 수의를 벗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수의를 벗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특검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이걸 비난을 한 겁니다. 아니 평소에도 체온 조절하고 수의를 벗는다고 내란숙의 변호인은 뭐 변온 동물이냐 이런 식으로 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위로 인해서 사실 구치소가 굉장히 뭐 많이 가보셨으니까 알고 자주 갑니다. 예. 네. 우리나라 그 서울구치소가 1980년대에 지어져가지고 네. 구조가 굉장히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좀 환기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여름에는 아주 더위 때문에 고역들을 치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감자들 안에서 좀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도 그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더위를 해결시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가두고 있는 구치소를 비난을 해야지. 윤 대통령이 옷을 벗었다고 수의를 벗었다고 비난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요. 이 추미애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 아닙니까? 예.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 중에 하나가 교정 시설에 대해서 또 수용자나 또 교도관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법무부 장관의 하나가 업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저러한 사고 방식으로 무슨 체온 조절을 하려고 수의를 벗은 것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저러한 사고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 때 2020년경에 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교도관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교정시설에 있는 또 수용자분들 특히 미결 수용자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형집행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집행법 시행령 제25조에 교도소는 의류, 침구, 그 밖에 생활용품, 의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용자들이 입는 그 옷이 어떠한 기능성 옷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특히 여름에는 정말 더워요. 정말 덥고 지금 뭐 홍거실에 있는 분도 있고 독거실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더운데 다닥다닥 그 조그만 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거를 인권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굳이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저거를 한마디씩 내보낸다는 게 정말 좀 어이가 없고요. 옷에 집중을 좀 해보자면 옷이라는 게 형집행법 82조에 보면 그 수사나 재판이나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나갈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결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미결수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에 참석할 때. 네. 근데 옷을 벗었다고 왜 저걸 가지고 굳이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변온 동물이니 전온 동물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다소 좀 치졸하고 합당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 가만히 있던가 혹은 아니면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 정도의 처우 개선을 좀 노력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나 보죠. 뭐 이 정도 말을 하던가 그랬어야지. 지금 좀 너무나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결수지 않습니까? 미결수면은 그 안에서 반드시 그 수의복을 그 수영복을 입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독거실 말고 독거실에 이제 혼자 있는 게 대통령실은 독거실이고 혼거실에서는 옷을 다 입고 있으라 그래요. 근데 저도 그 규정을 명확히 찾아봤는데 미결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사실 옷을 벗고 있으면 지나가는 교도관이 옷을 입고 있어요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삼진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그 행위를 3번이나 거부를 하게 되면 교도소 내에 징벌위원회에 가서 뭐 TV 시청 제한이든 뭐 이렇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 게 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 미결 그 형 집행에 대한 처우의 원칙이 79조에 있고요. 제가 아까 말한 사복 착용이 이제 82조인데 이 미결수 규정 중에 반드시 옷을 지급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실무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다 같이 있는 홍거실에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뭔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으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있잖아요. 독방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옷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법조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네. 어허.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그러니까 홍거실이나 아니면은 뭐 독거실이나 독방, 네. 어쨌든 독방이든 뭐든지 그 안에서 이렇게 함부로 누울 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평시에 누워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요?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하. 평시에 누워 있으면 사실 그 왜 그러냐면 원래 수용의 원칙은 1인 1실이 수용의 원칙입니다. 아하. 여러분들 그래서 그 소년교도소나 네네.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는 1인실로 다 돼 있어요. 최근에 지어진 그 소년 1인실로 되어 있는데 왜 눕지 못하게 되어 있냐? 지금은 그 초과 수용을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는 초과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4명 방인데 막 6명 들어가 있고 8명 들어가 있고 초과 수용이 돼 있으니까 다 같이 누워 있으면 서로 이제 건들고 싸움 나고 하니까 눕지 말라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초과 수용이 되면 요즘에 그 수용자들이 나와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용이 안 돼서 누워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떠한 좀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게 이제 미결 수용자라서 사실 저 79조의 원칙을 지키면 무죄 추정에 합당한 처우를 받으면 그 방 안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누워 있으면 지나가는 교도관이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옷을 왜 입었니 안 입었니 누워 있니 앉아 있니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논할 것은 지금 우리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수용자들 특히 미결 수용자들이 각급 교도소에서 받고 있는 대우가 어떠하냐 인권에 침해적인 게 있냐 국제 엠네스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냐 유엔 산하에 있는 유엔 규정에 있는 수용자 인권 규정에 위반되는 게 있냐 요걸 살펴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요걸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하셨네요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무턱대고 정치적인 공격만 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아니 그래놓고 이 특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이 문특검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네. 특검이 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누워서 뭐 버둥버둥거리면서 뭐 네. 저항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본인들의 무능을 그 정치적 싸움으로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 무능입니다. 무능이 뭐냐면 사실 특검이니까 위에서 그 혼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속칭 이제 위에서 까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검사였는데 구속영장으로 구속을 했는데 다음에 수사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위에는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불러가지고 엄청 혼내죠. 예. 너 이럴 거면 왜 구속시켰어? 야 멀쩡히 잘 있는 사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되지 이럴 거면 왜 구속시켰어? 라고 하는데 지금 특검은 혼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혼낼 사람 누구냐?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아니 이럴 거면 왜 구속시켰어? 그러니까요. 조사도 못할 걸 라고 하니까 특검에서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조사를 못하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 피조사자가 드러누워가지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드러누워서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 뭐 이런 겁니다. 그 부모가 아이 밥을 먹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삼시세끼를 군것질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 탓을 합니까 우리가? 부모 밥을 못 먹인 부모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피조사자와 수용자는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강자가 와서 본인이 무능한 것을 가지고 약자의 탓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한 행태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속을 왜 했냐고요. 구속을 차라리 저럴 거면 협상을 해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님 우리가 그러면 그 구속에 대해서는 보석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라. 거기서 의견을 내드리겠다. 혹은 뭐 피의자 적부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라. 의견을 내드리겠다라고 해서 대신 나간 상태에서는 조사를 언제 받으실 거를 약속하시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지 지금 그 고령의 수용자를 사지를 들어서 뜯어내는 거는 이건 법률 규정도 없어요. 예. 아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특혜를 누리고 있고 법에 대해서 법 집행을 가로막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인권 유린이나 어떤
네. 그러니까 뭐 가혹행위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부분은 이게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뭐 담요로 돌돌 말아가지고 네. 보쌈에서 끌고 나오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정치의 품격이 예. 떨어져도 떨어지다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네요.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저게 할 말입니까? 당대표가 전직 대통령에게 예. 담요에 돌돌 말아서 체포하라가 할 말입니까? 이 어느 정권이 바뀌던 여당 야당이 바뀌잖아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해왔습니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특히 그 인신에 대한 그 신체에 대한 예우는 다 해왔는데 지금 그러한 암묵적인 룰이 깨진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여당 당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담요에 돌돌 말아서 체포를 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몸에다가 손을 댄다. 네.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 어떤 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독직 폭행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점인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몸에 손을 대면 폭행입니다. 폭행이고 상처가 나면 상해가 되고요. 예. 뭐 공직을 사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독직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만약에 그 특검이 원하는 것처럼 혹은 정청래가 원하는 것처럼 강제력을 구인해서 하려면 형집행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형집행법이 한 사람 지금 빼내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까지 형집행법을 진짜 위인설법이 되네요. 예. 형집행법을 개정을 안 했던 이유는 필요 없기 때문에. 네네. 왜냐면 여러분들 조사를 안 나가거나 재판을 안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이제 국선 사건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변호인은 접견을 갔다가 재판장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제가 재판을 가요. 근데 피고인이 안 나옵니다. 그럼 판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피고인 왜 안 났죠?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럼 판사님이 교도관한테 물어봅니다. 교도소에 호송차에 여러 가지 피고인이 다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예. 교도관한테 이 피고인 왜 안 나왔죠? 이러면 교도관이 하는 말이 몸이 안 좋답니다. 혹은 아니면 다음 재판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직 자기의 주장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으로 뜯어내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 민주당 정권하에 강제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뜯어낸다는 그러한 법이 개정이 된다? 그럼 이 법을 필두로 해서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연쇄 파동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 정청래 당 그 대표가 뭐 오늘 별다른 얘기지만 오늘 가장 처음에 국회의원들한테 함구령을 내린 게 그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서 함구를 내렸는데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기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기싸움이 시작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일 테니까 그러다 보면 소강 상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결국에는 뭐 내란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우파는 내란 세력, 뭐 내란 수계의 그 잔당들 그리고 또 뭐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아붙이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 노트북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좀 좋겠는데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우리 군이 이 고정식 대북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유를 전해줬던 그 대북 확성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방송을 멈췄는데 오늘부터 철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김여정 자체가 아니 그래 대북 확성 방송 멈췄으니까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멈췄더니만 오히려 아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똑같아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은 것들이고 우린 너희하고 마주하지 않을 거야. 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다 철거를 해버리면
저거 다시 설치하는 것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산 문제가 있죠. 예. 아니 방송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또 뭔가 도발을 하면 그땐 방송 재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걸 왜 철거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던 시절이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철거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철거했냐? 북한하고 얘기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철거하자라고 했고 예. 결국에는 북한이 철거를 먼저 했습니다. 북한이 철거를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철거가 완료가 됐는데 전 지금은 철거도 철거지만 가장 황당한 답변이 뭐냐면 북한과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 아니 이게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설치 비용하고 철거 비용이 왕왕 있습니다. 기사를 예. 찾아보면 한 3-40억 정도 된다는 기사가 있어요. 예. 그 이 3-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철거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의문점이고요. 북한하고 앞으로 대화를 하긴 할 수도 있겠죠.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면 하나의 카드가 이 대북 확성기인데 이걸 우리는 철거했고 북한은 남아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이제 야 우리도 대남 거 철거할게 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냐. 너네도 뭐 하나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철거했잖아. 우린 철거했잖아. 그러면 아니 그건 니네가 니네 마음대로 철거한 거고 우리도 대남 거 철거할 테니까 야 우리도 오물풍선 안 보낼 테니까 너네도 뭐 하나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기술력을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뭐 군사 기술력이든 뭐든 뭐 그러니까 희한한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예전에야 뭐 저희가 소가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요즘에 돈 주는 것도 USB에다가 코인 담아가지고 주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예, 그냥 예. 넘어가는 예,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는 살짝 겁니다. 주면 예. 옛날처럼 소가 트럭에 있고 넘어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기술력도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 뭐 사람이 넘어가는 게 있지만 사람 말고 그냥 뭐 하나 USB에 조그맣게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그러한 세상인데 북한이 뭘 요구할 줄 알고 우리가 먼저 철거합니까? 이 대북 확성기라는 게 탈북자들이 말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북한 공격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갑자기 스콜 형상으로 비가 내리던가 폭우가 내리던가 날씨 방송 해주잖아요. 너네 내일 오후 3시에 비 온다. 뭐 이런 방송 정확한 거. 혹은 아니면 문화적인 의미, 뭐 K-팝에 대해서 전달하던가. 이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카드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먼저 철거했다. 근데 아니, 그 시설을 왜 철거하냐고요. 그러니까 왜를 모르겠어요.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니 방송만 멈추면 되지 왜 철거하냐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관총 거치는 거 기관총도 걷어버리죠. 제가 예? 그래서 아니 에이펙 정상회담에 북한을 초청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봤어요. 아니 8월 12일 날 미국을 만난다고 하니까 예. 그때 무슨 북한의 메시지를 갖고 가려나?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북한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북한은 너네를 이재명 정권을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와 이게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담이던 미국과의 8월 12일 날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소스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이게 확성기 철거로 끝나겠습니까? 또 뭐 내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이 그제서야 뭐 약간 그래도 뭐 전 정부하고는 다르네라고 하면서 뭐 메시지를 받고 가는 희한한 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철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댓글창에서 해째님께서 그거 미국 갔다 오면 다시 설치해야 될 거예요 그러시는데 예 아이고 그 세금 뭐 이렇게 들어 나가는 거 나가더라도 저는 그냥 다시 좀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렇게 또 취임식을 아마 좀 거창하게 하게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딱 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에 선서할 때 진짜 대통령으로서의 선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취임식에 선서하는 게 8월 15일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2달에서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네.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난 시간 동안 좀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6월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6월, 7월 보냈고요. 그럼 8월에 15일에 이제 제대로 취임식에 선서한 다음부터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져옵니다. 그때마저도 진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또 뭐 철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한번 바꾸는 걸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지금 어이가 없는 이 대북 확성기 철거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수위 착용과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버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얘기들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